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생존 가방을 준비할 때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존 가방은 생환 가방, 생존 배낭, 서바이벌 키트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환 가방, 외출 중에 제가 재난을 당했을 때 집이나 피난처로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을 담는 가방입니다. 비상 식량이나 손전등, 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생존 배낭, 생환 가방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생환 가방은 생존 배낭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구조대가 도착할 72시간, 사흘 동안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담은 겁니다. 물, 긴급 식량, 보온 물품, 비상약, 우비, 칼, 가위, 장갑, 담요 등이 포함됩니다. 소량의 현금 이외의 기중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바이벌 키트, 항공기나 선박, 우주선 등 특정 공간에 마련하는 가방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저희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방이에요. 우리가 생존 가방을 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지진을 염두에 두고 안전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지내다 구조대가 오는 72시간을 기준으로 생환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체온 유지, 그리고 식료품, 의약품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보온용품이랑 식료품, 의약품, 위생용품, 기타 용품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챙겨봤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볼게요. 보온용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온용품. 저도 완벽하게 챙겨놓지는 못한 상황이라 이 정도입니다. 별거 없죠? 첫 번째, 우이. 일회용 비닐 우이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원래 다이소에서 좀 더 두툼한 우비를 샀었는데 제가 급하게 입을 일이 있어서 입었는데 하루 만에 찢어지더라고요. 5,000원 주고 샀는데 다이소 5,000원 우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은박담요입니다. 아주 얇은 은박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얘가 체온을 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해요. 저는 이거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100원, 150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은 은박지 같은 거고요. 몸에 둘러도 되고 이걸 끈을 이용해서 텐트처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춰서 쓰면 되겠죠. 장갑. 지금은 여름이라 털장갑, 따뜻한 장갑 말고 이런 기본적인 장갑 2개를 챙겼어요. 하나는 그냥 면장갑입니다. 고무 코팅이 되지 않은 면장갑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안쪽에 고무로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스포츠 장갑입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무겁지 않아서 이걸 끼고 활동하기가 편안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안에 이렇게 털이 들었다거나 좀 더 따뜻한 게 좋겠죠. 핫팩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그만 핫팩만 넣어놨어요. 다 꺼내서 써가지고. 여기에 붙이는 핫팩인데 이제 흔들어서 쓰는 핫팩이랑 조금 더 큰 거 추가로 넣어놓을 계획입니다. 바나클라바, 모자 이런 거 챙기시면 되는데 그냥 겨울이건 여름이건 따뜻하게 용털이 들어가 있는 바나클라바를 넣어놨어요. 여차하면 이렇게 둘둘 말아서 베개로 쓸 수도 있어요. 굉장히 푹신하거든요. 이제 침낭이나 경량 패딩 이런 거를 추가로 넣고 싶은데 부피가 워낙에 차지하다 보니까 아직은 넣지 못했습니다. 식료품. 저는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챙긴 편이에요. 식료품도. 물 500ml 2개 챙겼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물은 넉넉하게 챙기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병 정도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틀밖에 못 버티잖아요. 이거 근데 물이 너무 무거워서 일단 2개만 넣어놨는데 가능한 물은 4개 정도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제. 이거 유명하죠. 생존 가방 용품으로. 부피 대비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과자입니다. 게다가 유통기한도 넉넉하고요. 저는 이번에 이 다이제를 좀 더 최신 기한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쿠팡에서 샀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 부서져서 와서 교환을 한번 했는데 또 부서져서 왔더라고요.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바입니다. 자유시간 이런 초코바 챙기시면 되는데 좀 커다란 사이즈도 있지만 그 바 형태로 된 저는 미니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커다란 걸 한 번에 다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쬐끄만 거 한 번에 까서 먹으려고 편하게, 그래서 이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작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먹기 좋겠죠. 다음은 이렇게 물에 타 먹는 가루 제품들인데, 하나는 핫초코고요. 하나는 포카리 스웨트 분말입니다. 얘를 물에 타서 먹으면 얘는 스포츠 음료이기 때문에 염분이나 전해질 이런 거 도움이 되잖아요. 땀 많이 흘렸을 때. 그래서 게다가 맛도 있고. 물주머니입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사이즈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3리터를 구매했습니다. 그 재난 상황이 생기면 이제 물을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비를 받아 먹어야 되거나 뭐 어디서 떠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늘 빈 페트병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죠.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게 접을 수 있는 물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지 않는지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뭐 참치나 스틱굴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먹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치는 참고로 대형마트 가격이랑 쿠팡 가격 이런 걸 다 비교했는데 그램당 가격으로 다이소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이소에 가서 참치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위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재난 상황에서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챙긴 것들 보여드릴게요. 마스크. 저는 AD 마스크랑 KF94 마스크 두 가지 챙겨줬습니다. 지금도 보면 코로나 유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94를 쓰고서 거기서 막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AD 마스크도 같이 챙겨줬습니다. 수건. 얘도 체온 조절용으로도 필요하고 물기를 닦아야 되니까 꼭 필요한 건데, 스포츠 수건, 그리고 이거 아시죠? 행주라고 하나요? 맨날 어디서 나눠줘서 집에 많은 거. 이거 2장 챙겨줄게요. 그냥 수건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부피도 작고 물 흡수를 잘하고 금방 마르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코인 티슈, 코인 타월이라고 있더라고요. 귀곰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거를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재난 가방 챙기다 보면은 돈이 생각보다 들어가요. 아무리 다이소에서 꾸른다고 해도. 그래서 선뜻 사기가 지금 망설여져서 안 사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코인 타월을 사서 챙겨두고 싶습니다.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빨대까지 챙겨줬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중요하대요. 저희가 손으로 밥을 먹을 순 없잖아요. 가볍게 헹굴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해도 좋지만 전 집에 이게 일회용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챙겼고요. 그 종이로 포장된 것보다는 이렇게 비닐로 포장된 거를 위주로 챙겨줬습니다. 빨대는 집에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위생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좀 더 깨끗하게 먹기 위해 빨대를 준비했습니다. 물티슈.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목욕을 하거나 씻거나 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몸을 닦아줄 수 있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70매짜리로 챙겼는데 진짜 너무 무거워서 32매짜리로 구매해서 채워놨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톰해서 한 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부위를 닦거나 청소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베베숲, 제가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진짜 저가의 얇은 물티슈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두루마리 휴지. 저희가 화장실에 가거나 할 때도 무조건 써야 되고 불 지필 때도 얘가 굉장히 좋고요. 간이 화장실을 사고 싶지만 혼자 챙겨보는 입장에서 그런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비닐봉지 안에 휴지 좀 말아서 넣고 용변을 보고 묶어서 버리면 조금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속옷입니다. 양말, 속옷 이런 거 같이 해서 챙겨줬고요. 위생 비닐이랑 니트릴 장갑입니다. 얘는 최대한 위생적으로 보관을 해줘야 깨끗하게 보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폴리백으로 싸고 그걸 또 폴리백 안에 넣어줬어요. 이 폴리백도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아끼지 않고 그냥 포장 거의 다 폴리백으로 했고, 자,
한 번에 쏙쏙 꺼내 쓸 수 있게 비닐 넣어줬고요. 니트릴 장갑도 제 손에 딱 맞는 사이즈로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해요? 막 당장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거나 음식을 뭐 먹어야 된다거나 그럼 이렇게 장갑을 써야겠죠? 다음 비닐입니다. 김장봉투랑 여분의 폴리백들이에요. 지퍼백. 김장봉투는 이렇게 뭐 비가 오거나 할 때 이 가방이나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요. 이게 물이 닿지 않게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서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생리대. 여성분들이라면 필수템이죠. 그 재난 상황이고 뭐고 갑자기 이거 생리 터지면 어떡할 거야? 그쵸? 답이 없죠. 뭐 휴지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필수품이에요. 게다가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얘를 그 상처 지혈할 때나 불 지필 때 연료로 쓰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걷거나 불편한 상황일 거예요. 자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입는 오버나이트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따로 리뷰하고 싶을 정도인데 입는 오버나이트, 입는 생리대 이 제품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기타 용품을 같이 보실게요. 안전모죠. 이게 생각보다 이걸 사기까지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5,000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데 안전모.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무조건 인터넷으로 사야 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필수품인 거 아시죠? 일본은 책상 밑이나 그 현관문 안쪽 이런데 무조건 이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필수품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족 수대로 다 장만을 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안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라디오도 필수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휴대용 라디오고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전지도 따로 이렇게 폴리백에 젖지 않도록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건전지를 썼습니다. 이것도 다시 사놓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한 번 켜놨는데 굉장히 잘 잡히더라고요. 채널도 딱딱딱 맞춰주고 막 태양열 충전도 되고 막 랜턴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비쌉니다. 제가 옛날에 고민만 하던 제품이 3만 원대였는데 거의 10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저렴한 제품으로 샀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살 것 같아서. 보조 배터리 13,000A 보조 배터리인데요. 일단 집에 있어서 이걸 챙겼는데 얘는 오늘 충전을 한번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충전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혼자만 둬도 방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후레쉬, 랜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총 5개를 챙겼는데 지금 2개가 어디 갔나 모르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쓰는 제품입니다. 손이 양손 다 자유로울 수 있겠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강하죠? 깜빡깜빡도 되고 나를 구해줘 하고 하는 거죠. 깜빡깜빡이. 얘는 테문과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유튜브에서 이 제품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걸 수 있고요. 세워서도 쓸 수 있고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뒤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어디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한 제품입니다. 센 거, 약한 거, 깜빡깜빡 3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손으로 잡고 쓸 수 있는 바 형태 랜턴인데 얘도 알린가 테무에서 샀던 것 같아요. 아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불 켜는 곳에 보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얘도 이런 제품들, 충전하는 제품도 오늘 싹 다 충전해 주도록 할게요. 얘도 밝은 편인데 아까 네모난 거에 비해서는 덜 밝은 것 같고 대신 이렇게 빛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양초와 미니 화로입니다. 미니 화로는 집에 있어서 그냥 제가 넣어줬고요. 옛날에 생존 가방 챙길 때 샀어요. 그리고 양초는 이렇게 길다란 것보다 바닥에 이렇게 딱 바로 놓을 수 있는 낮은 양초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낮은 양초는 미니 화로에 놓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끓이거나 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이 흉흉한 것들. 여러 가지 칼과 끈 이런 제품들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로프입니다.
빛에 반사되는 제품이고요. 은박 담요로 텐트를 친다거나 아니면 뭘 단단하게 고정해야 될 때, 매달아놔야 될 때 그럴 때 쓰기 좋겠죠. 이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같은 거 갈 때 이게 러기지 밴드라고 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튼튼한 웨빙끈으로 된 밴드예요. 생존 전문가들이 많이 챙기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뭘 이렇게 단단히 묶어준다거나 고정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집에 있어서 챙겼습니다. 다음은 칼. 보통 맥가이버 칼을 많이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맥가이버 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칼을 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평소에 아주 평온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걔를 못 빼요. 맨날 저희 신랑이 다 빼주는데 위급 상황에 당장 막 써야 되는데 1분 1초가 급한데 그걸 못 빼.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집이 있는 과도를 하나 그냥 챙겨줬어요. 그리고 톱. 그 생존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칼보다 톱이 더 잘 썰리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나뭇가지를 자른다고 해도 칼보다는 톱이 낫죠. 게다가 저는 실톱을 많이 쓰는 전공을 해서 톱이 얼마나 강하고 쉽게 물건을 썰 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톱에 익숙하지 않고 실톱이 저는 좋긴 한데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게 일단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챙겨놨어요. 케이블 타입니다. 뭔가 단단히 묶거나 고정할 때 필요하죠. 상처를 단단하게 고정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미니 사이즈 돗자리인데 뭐 바닥에 찬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것도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어서 하나 챙겨줬습니다. 펜과 수첩입니다. 네임펜 하나, 삼색 볼펜 하나, 작은 미니 사이즈 수첩 하나 챙겼고요. 저는 이 메모장에 제가 이 가방에 뭘 챙겼는지 리스트를 가볍게 써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 가방도 챙겼지만 저희 신랑 가방도 있고 애기들 가방도 있기 때문에 신랑은 그럼 이게 뭐가 들었는지 모를 거고 저도 막 정신이 없다 보면 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어디 들었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정리를 해서 써두려고 합니다. 파라코드 끈 팔찌입니다. 여기 보면 호루라기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파이어 스틱이 있는데 제가 이거 아직 쓸 줄은 모릅니다. 이런 건 한 번씩 실제로 해보는 걸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용 복대. 저희가 이제 위급 상황에서 가방을 메고 다니지만 막 급하게 꺼내야 될 물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가방을 통째로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이 여행용 복대에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이소에 딱 팔더라고요. 가격은 2,000원. 이렇게 허리에 고정을 해서 쓸 수 있고요. 주머니는 2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넣어두도록 할게요. 10만 원이고요. 위급 상황에서 쓸 현금입니다. 야광봉. 이것도 그냥 집에 있으니까 챙긴 건데 뭐 저희가 랜턴이 없다거나 대피소에 가서 재미로 킬 수도 있고요. 재난 상황에서는 저런 소소한 행복과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암울하고 우울해지니까 저런 것들이 은근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락거리 이런 거. 의약품. 의약품은 이렇게 한 군데 따로 모아서 정리를 했고요. 챙긴 게 은근히 많죠. 의약품이랑 그 위생용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자, 다 꺼내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레싱 밴드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소독을 하고 그 위에 덮어서 세균 감염을 막아주기 위한 용도로 챙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큰 상처가 생길 확률이 꽤 있죠. 쬐끄만 데일밴드로는 안 되죠. 평소에는 큰 상처 생기면 병원 바로 가겠지만 이때는 안 되니까 이렇게 커다란 드레싱 밴드들을 구비를 했고요. 다이소에서 이것도 팔더라고요. 사이즈별로 팔아서 이렇게 한 가지 사이즈를 사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분해서 여러 가방에 나눠서 넣고요.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자, 다음 종류는 알코올 수압입니다. 알코올 수압은 그 상처난 곳을 소독할 때도 쓸 수 있고 그 불을 지필 때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멸균 거즈입니다. 이렇게 개별로 포장된 멸균 제품이에요. 나중에 찾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반 저희가 보통 쓰는 데일밴드죠. 방수밴드,
그냥 밴드 사이즈별로 조금씩 챙겨줬습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평소에도 이거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M 제품 선호합니다. 그리고 면봉, 이것도 다 개별적으로 포장에 들어간 면봉이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약을 바른다고 생각을 해도 저희가 맨손으로 바르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면봉으로 발라주면 그럴 걱정이 훨씬 줄어들겠죠? 다음은 밴드. 이걸 엘라스틱 밴드 뭐라고 하지? 붕대와 밴드, 탄력 밴드? 그런 겁니다. 얘로 감아주면 뭔가 약간 고무줄로 감은 것처럼 이렇게 땡땡하게 잘 말립니다. 얘는 그냥 일반 붕대고요. 그다음 바세린. 바세린이 위급 상황에서 얘도 필수템. 연료로 쓸 수도 있고 상처에 덮어주면 상처를 얘가 보호해준다고 해요.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2,000원 다이소에서 샀어요. 소독약. 이거는 그 무색 무취, 무자극. 얘는 뿌려도 고통이 없어요. 보통 빨간 약 우리가 상처에 뿌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얘는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빨간 약이나 과산화수소 이런 거는 굉장히 자극이 심해서 오히려 상처가 더 날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먹는 알약들이에요. 타이레놀. 그 유통기한이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주의사항, 설명. 그 종이를 같이 넣어줬어요. 박스는 부피가 커서 이렇게 따로 소분을 해서 넣어줬고요. 빨간 거는 물 없이 그냥 가루로 바로 마실 수 있는 타이레놀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먹는데 성인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소염 진통제예요. 아까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소염이 아닌 그냥 진통제죠. 얘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소화제. 마찬가지로 소분해놓고 날짜 쓰고 주의사항 안에 같이 넣어줬고요. 지사제인데 얘도 그 약사님들 블로그를 보고 어떤 성분의 지사제를 사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국 가서 지사제 달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주시거든요. 근데 꼭 성분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약사님한테 이 성분의 지사제를 주세요 하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지사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이 하이드라섹산 이 약이 있어서 이것도 챙기고 다른 지사제도 하나 챙겼어요. 이 하이드라섹산은 보통 항생제를 먹고 아이들이 설사를 할 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 지사제는 그냥 보통 아이들이 탈났을 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설사할 때 이 스타빅 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 다 저는 챙겨줬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종합 비타민 안 써놨네요 제가. 종합 비타민도 넣어줍니다. 얘는 부피가 되게 불필요하게 많이 차지하게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시간 있을 때 하나하나 다 잘랐어요. 이것도 그 생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챙기는 게 좋다고. 그리고 철분제.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 약입니다. 저는 빈혈이 조금 심한 편이라 철분제가 없으면은 굉장히 막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챙겼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약들도 있지만 자기가 평소에 꼭 필요한 약, 먹어야 되는 약 그런 거 이렇게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염 포도당. 얘는 제가 구하려고 약국에 갔는데 못 달라 그랬더니 그 약사님이 1,000알짜리를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28년까지긴 한데 1,000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얘는 포도당 캔디. 식염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포도당 캔디죠. 얘는 식염. 얘는 그냥 포도당 캔디. 둘이 다르죠? 물약병. 이것도 아이들 때문에 챙긴 건데 아이들이 약을 그냥 먹기 힘드니까 보통 여기에 물이나 가루 이런 식으로 타서 먹거든요. 그리고 용량을 아이들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챙겨줬습니다. 의약품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는 위생용품으로 들어가 볼게요. 반지꼬리입니다. 작지만 이런 애들이 분명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늘과 실, 그리고 쬐끄만 가위, 단축 뭐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칫솔 치약 세트. 이런 거를 챙기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치는 며칠만 안 해도 진짜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위생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양치, 손 씻기 이런 거. 그리고 고무줄.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 고무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종이비누.
부피가 작고 한 장 한 장 꺼내 쓰기 좋죠. 젖은 비누, 알비누 이렇게 보관하기 힘드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고요. 샴푸, 바디워시 세트입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렇게 4가지 1,000원이었어요. 사실 저는 샴푸랑 바디워시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얘는 트리트먼트랑 로션까지 같이 들었더라고요. 뭐 이걸 4개 그냥 천천히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그냥 나머지만 쓰죠. 샴푸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챙겨줬는데 알아보기 쉽게 이게 뭔지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게 잘 보이게 넣어주고요. 근데 달려갔더니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바디워시면 바디워시, 샴푸면 샴푸 이렇게 딱 한 가지씩 해서 이렇게 팔던데 얘가 2,000원인데 5개가 들어있습니다. 1,000원인가? 2,000원이네. 2,000원인데 5개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거 가릴 그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뭐 거품 나는 비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샴푸도 있고 트리트먼트도 있고 바디워시도 있고 종류가 많았는데 바디워시 하나만 구매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약간 여기 지금 약 같은 거 있는데 같이 넣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자칫해서 이걸 먹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꺼내게 되거나 뭐 신랑이 꺼내게 되거나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보이고 위급 상황이고 하다 보면. 그래서 바디워시라고 좀 크게 잘 보이게 써주도록 할게요. 손톱깎이 이것도 빠뜨리면 안 되죠. 손톱 이것도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며칠이 몇 날이 지났는데 손톱이 막 엄청 길었어. 조금만 길어도 되게 불편할 거란 말이죠. 이게 위험하고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챙겨서 그런 일을 다 없앨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챙기는 게 이득이 아닌가. 2개에 1,000원인가 그랬을걸요 아마 저게. 그래서 이렇게 저의 구급 약품, 위생용품, 파우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하나 빠뜨렸는데 호루라기를 챙겨줬어요. 이거 그냥 삑 소리 나는 휘슬 아니고 호루루루 하는 그 호루라기입니다. 얘가 저는 데시벨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큰 것 같더라고요. 얘도 다이소에서 구매했고 이렇게 목걸이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방 제일 앞쪽 제일 쉽게 꺼낼 수 있는 부분에 그 수첩하고 네임펜, 펜, 호루라기 이렇게 딱 넣어줄 거예요. 딱 메고 나가서 약간이라도 틈이 있을 때 바로 꺼내서 착용할 수 있도록 챙겨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가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가방은 이 가방인데 재난 가방을 싸려고 구매를 했던 가방이에요. 내부가 이렇게 넓고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칸이 아래도 넣을 수 있고 위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주머니가 되게 많아요. 요거를 이렇게 앞쪽에도 있고 얘를 열면 속에 여기에 호루라기랑 수첩 넣어줄 거예요. 펜이랑. 그리고 옆에서도 이 아래쪽 거를 꺼낼 수 있고 여기 옆에 주머니도 따로 달려있고 되게 만족스러운 가방입니다. 이 위에도 주머니 있고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뒤에 등이 많이 아프지 않도록 쿠션이 있고 어깨끈 폭신폭신하고 안정적으로 멜 수 있도록 이렇게 버클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버클에 호루라기도 같이 있고요. 이런 거 다 잡다하게 걸 수 있게 고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저는 여기에 그 랜턴 포레시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방 이게 굉장히 이렇게 챙기면 무겁거든요. 가방이 좀 무게감이 덜 느껴지도록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버클을 채울 수 있어요. 보통 자기 몸무게에서 10%에서 15% 정도로 이 재난 가방을 싸라고 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챙기다 보면 무게가 꽤 상당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재난 가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제 영상이 생존 가방 꾸리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